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또 김명수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명수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 잠시 일시적으로 뭔가 기간의 불일치로 되신 분들 비과세 받는 방법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웹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아직 안 나갔어요? 네, 요즘 거래가 드물어서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네요. 이거 참 큰일이네요. 한 달 내로 꼭 팔아야 하는데.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신 거죠? 그러면 1년간은 2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한데 네, 아는데요. 그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면 조금 가격을 낮춰보시는 게 어때요? 네,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얼마나 내려야 한 달 내에 팔 수 있을까요? 2천만 원 정도 낮춰보는 건 어떠세요? 저희도 빨리 팔아드리고 싶은데 요새 대출이 막혀서 그런가 영 거래가 어렵네요. 네, 기존 주택을 팔고 이제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기간이 모호하게 겹치는 경우 2주택자 네. 어떻게 하면 양도세 지금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네, 세법상 2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세율의 20%까지 추가돼서 과세가 되는데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경우에. 그런데 그런 비과세, 그러니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일정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1, 2, 3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 3 법칙. 네. 가장 먼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최소 1년이 지난 뒤에야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일시적 2주택으로 모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지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취득과 처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통상적으로는 잔금 지급일로 보시면 됩니다. 예. 1, 2, 3 법칙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요즘에 왜 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걸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앞에서 말씀하신 1, 2, 3 이런 조건 다 해당이 되면 2주택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1, 2, 3 법칙을 지켜야 하는데 예. 마지막에 3,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신규 주택 취득일에 따라서 2년과 1년 등으로 단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면 종전과 같이 3년 내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있다면 2년 내 처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하고 1년 내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은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좀 규정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요건 다 지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거예요? 네, 전혀 안 내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기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고요.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기본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12억 원 기준으로요. 네. 그러면 이런 비과세 요건, 방금 말씀해 주신 비과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네, 비과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중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차이를 한번 표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네,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을 들어서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6억 원에 매도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지킨다면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는 9,400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1억 7천만 원 가량의 양도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비과세를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은 피해야겠죠.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1, 2, 3 법칙 중에 마지막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만 지키시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조건 중에서 1년 이내 전입해야 한다. 새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전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구매했다면 예. 그 처분 기한과 전입 의무를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장해 줍니다. 단 그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네. 그런데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차법이 개정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4년간 지금 임차인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 2년간 연장해 준들 비과세 요건을 못 맞출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쉽게도 현행세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구매하실 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최소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그 주택을 구매하셔야 안전한데요. 예. 왜냐하면 그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고 신규 주택 구매자가 들어가서 전입할 수 있는 안전한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대 거주 가능 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예. 변경되는 과도기 시점에서 기존 법에 따라서 2년만 최대 거주가 가능하다고 믿고 신규 네. 주택을 계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4년으로 변경돼서 세법상 허용 가능 기한인 2년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예. 조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식으로 유권 해석 등을 통해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가 필요하다 유권 해석을 통해서 그런 주장이시네요. 네. 지금 일시적 2주택자 얘기 새 집을 사는 경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는 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까? 네, 신규 주택 대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하신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데요.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과 주택 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1, 2, 3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예. 다만 차이점은 주택과 주택 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3년 내 처분이 2년 내 처분, 1년 내 처분으로 단축이 되었었는데요. 네.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년 내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 주택, 현재 살고 있는 집을 3년 내 처분하면 그런데 분양권을 산 경우에 완공이 되는데 3년이 아니라 4년, 5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종전주택,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실거주 요건이라고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분양권으로 인한 신규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2년 내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요. 그리고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시면 똑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최대 5년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하면 분양권이 보통 아파트로 완공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년 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니까요. 최대 5년간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분양권의 경우에 최대 5년간 주택을 갖고 있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 최근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부담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분양권과 입주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외에도 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요. 지금 방송 이틀 전에 시행령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데요. 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분양권을 취득해도 분양권에 완공된 집에 실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최소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해야 신규 분양권 실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해야. 네. 예. 다만 이 시행령이 시행일이 2022년 2월 15일이라서요. 예.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에 취득한 분양권은 기존과 같이 바로 다음 날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분양권 관련된 이거는 좀 입법 취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일시적 이주택자 비과세 관련 내용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첫 번째로 일시적 이주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1, 2, 3 법칙 말씀드렸었는데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1년 이상 취득, 2년 이상 거주, 3년 내 처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따라서 처분 기한이 최대 1년 이내로 처분을 해야 하고 예. 1년 이내로 전입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에도 똑같이 1, 2, 3 법칙을 적용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데요.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양권으로 완공된 집에 실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지키시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법칙,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하려면 1, 2, 3 법칙 좀 잘 새겨둬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수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